스가 총리는 초조한 듯 입구를 응시하며 물을 연신 마셨다. 고로나가 외무상은 저위대 장성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거구의 사내가 거친 군인들과 함께 입구를 통과해 들어왔다. 스가 총리 재빨리 달려가 그 거구의 사내에게 굽신거리며 이내 인사를 하였다. 거구의 사내는 즐거운 듯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었다. 그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모두 지휘한 미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스가 총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상부를 보고하듯이 지금 상황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스가 총리는 말을 하며 연신물을 들이켰다. 입이 바짝 타올랐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는 새벽부터 부산하였다. 수십 척씩 들어오며 군수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해병대의 연대급 군인들이 완벽한 장비와 함께 수없이 해운대로 한 번에 중대 병력씩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누구 하나 두려운 기색이 없어 보였다. 해병대원들이 내리자 해병대 소속 K1A1 전차들 수십 대와 K9 자주포들도 속속 항구로 투하되기 시작하였다. K9 자주포는 세계 3대 자주포로서 신형포탄으로는 최대 70km까지 날아가기에 대마도에서도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도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체계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종 군수 물품과 무기들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대마도 국군 원정군 사령부로 이동되고 있었다. 전쟁에 있어 안정된 군수 물자 지원은 승패를 좌우하는 영원한 지혜이자 법칙이었다. 대마도 스시마 공항으로도 전략 군수 물자들을 채운 대형 허큘러스 수송기들이 지속적으로 상륙하고 있었다. 이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의연 상사는 아무런 느낌 없이 기계적으로 항구와 공항으로 반입되는 물자는 분류하고 나누어 정리하고 있었다. 15년간 해왔던 군수 물자 지원 작업은 훈련이 아니고 진짜 전쟁이라는 것만 빼고는 다른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끔 이국적으로 보이는 주변 작계지를 볼 때면 긴장이 되고는 하였다. 그때는 자신이 타국의 한 지역을 점령한 주둔군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공해를 빠져나와 대마도 스시마 공항으로 향하는 김태준 중령의 F-35 편대는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다. 제주도, 이어도 까지는 수차례 출격해 보았지만 이렇게 국제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타국의 상공을 그것도 제공권을 장악하고 비행하는 자유로움과 쩌리하게 느껴지는 힘은 아마 다른 군인들은 느껴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를 몰고 비행하는 느낌이란 성공해서 하늘을 페라리로 타고 질주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런 만족감의 즐거움에 몰두하기에는 이제 너무 늙었다. 빨리 집에 돌아가 야구나 보면 맥주를 마시고 싶었다. 상해 해군 기지에 군복을 입고 진격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은 계속 미소가 가라앉지 않았다. 20년 동안 양성한 저 위대한 중국 인민군의 대양 해군이 이제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출항하는 저 산둥함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애증의 산물이다. 외모는 거의 어드미럴 쿠즈네 초프급 항공모함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실제 야오닝함을 운용해보면서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로 어느 정도 개조가 이루어져 배수량은 조금 늘고 함재기 탑재수는 상당히 올렸다. 랴오닝함에 들어가는 J-15 기체수는 24기지만 산둥함은 40기 이상이며 중국이 개발한 항공모함이다. 저우에서 상둥함을 호위하는 055 신형 구축함은 중국의 차세대 수상 전투함으로 사면 고정 위상배열 레이더 탑재 함선이다. 무장으로는 HPJ-38 130mm 함포 일문과 중국판 골키퍼인 HPJ-14 1130C 사이즈, 중국판 님-116 RAM에 해당하는 FL-3000N 근접 방어 체계를 각각 하나씩 탑재했다. 그 뒤로 25mm 기관포 이문, 타이 730 사이즈 스텔스 자폐막으로 가르진 대한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VLS는 총 112세를 탑재하였다. 백악관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동북 아시아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회의도 거듭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 남하를 막으라고 키워놓은 주역 두 동맹국의 감정적인 무력 충돌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플랜에 대해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는 신속함과 선택,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이용하여 남중국해와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에게 물리적인 철퇴를 내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이 너무나 컸다.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소모한 해상 저위대는 굴욕적이지만 주일 해군을 도와 중국의 남지를 막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제1호위전대의 잔류 함대와 가가
경항공모함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할 최소한의 함대 전력위에 모든 함대를 동원하였다. 미 해군은 태평양 함대의 자존심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어 니미츠의 항공모함 전대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미국만이 전세계 어디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전대들이었다. 긴급 편성된 자유의 함대는 지휘통제함, 이지스 순양함 타이콘대로 가급 3척, 이지스 구축함 주말 D급 2척, 알레이버크급 9척, 강습 상륙함 1척, 수송 상륙함 2척, 도크형 상륙함 2척, 소해함 4척,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지원함 1척, 군수지원함 4에서 6척, 기뢰함 2척 총 33척의 함정과 F-35, F-18 등 각종 전투기와 전술기들 그리고 해병원정군 약 17,000명 해병원정 부대 약 2,200명, ABC, EOD팀, 해상전투헬기빙대 등 다수의 특수부대, 기타 다수의 지원, 고급 수송함과 항공부대들과 함께 기동하는 이 전대는 지구상 어떤 나라와도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의 함대를 지휘한 제이미 총사령관은 냉철한 군인이자 해군이었다. 이 정도의 전투 투사력의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임에도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작전 상황판과 중국, 한국 해군의 위치와 투사력만을 체크할 뿐이었다. 반대로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가가 경항모함에 탑승한 오스카 자위대 사령관이었다. 지금이라도 스시마로 항로로 바꾸어서 저 오만 방자한 조선의 찌그러기들을 모두 분쇄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어야 했다. 분통이 터지지만 대륙의 거지들을 빨리 진압하고 미국과 함께 스시마로 가야 했다. 어찌되었건 자유의 함대는 미일 항공, 해상전력이 연합하여 최초로 대중국 군사력을 직접 행사하는 전대 미문의 전쟁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한일 간 작은 영토 분쟁으로 시작된 사태가 이제 세계 3차 대전 급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이도 초계기 사건 그리고 독도 분쟁, 대마도 침공 사건은 작은 빈틈을 만들고 이제는 그 틈 속으로 전 세계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 여인 승전보에 기표하고 있던 청와대에는 긴급한 안보회의가 열렸다. 북에서 일본 도쿄 방향으로 규슈 지방 근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라인 전화기를 들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였다. 전화 너머에는 다소 상기된 억양의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다. 무수단 탄도미사일보다 발전되어 보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변형하여 북한형으로 변화시켜 보였다. 북한의 인민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 지도하는 모습을 연일 방영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위력 증대와 일본의 독도 침공, 대조선 침공을 철저히 응징할 벼락과 같은 철퇴를 내릴 위대한 수령님의 무기라고 선전하였다. 같은 민족으로서 일본의 군사적 행위에 반감과 위력을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위협보다는 소중한 시그널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적인 외교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었다.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그날 밤에 이루어진 성대한 열대식의 첨단 공격 무기 퍼레이드는 더욱 그렇게 보였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도움은커녕 더욱 위협적인 동아시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국이 현무 미사일은 일본 본토 전역에 투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일본 본토에 사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행위인 것도 모르는 북한이 너무 경솔해 보였다. 아무 또 다른 지원이나 원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이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였다. 머리가 아파오는 문제 대통령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대마도 시라토 켄산에서는 일본 육상, 자위대 대마도 방위군과 치열한 교전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미 대마도의 주요 거점 대부분을 차지, 요새화하였으나 대한민국 해병대보다 지리를 잘 아는 소수의 중대급 인원들을 잡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방위대들이 숨어있는 시라도 켄산이 그리 큰 산이 아니었기에 게릴리전을 펼치는 방위대원들을 이미 작은 장소로 밀어놓은 상태였다. 아직까지 상륙 해병대의 인명 손실이 없기에 이들을 사살하고 교전하기보다는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포위 압박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 수색 대원들이 산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방위대원들을 잡기 위해 포위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진짜 대한민국 원정군을 위협할 존재는 심연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동해 독도 연해에서 신형 호위함을 침몰시켰던 그 정체불명의 검은 잠수함이 대마도 인근 심해로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칠흑 같은 심해에서 고속으로 소리 없이 이동하는 잠수함은 앞으로 끝없이 대한민국 원정군으로 심연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남진하는 중국, 이를 격파하기 위한 미일자유의 함대, 대마도의 대한민국 원정대 모두가 감추었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 다가오고 있는 심연의 정체불명 암살자까지. 바다의 늑대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